내 점수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입시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만 해도 점수가 나오면 어느 대학이다 하고 탁탁 나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학과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택 과목도 많고요. 그런데 대신에 요즘은 내 점수만 입력하면 어느 학교, 어느 과에 합격할 수 있을지 예측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속성장 분석기 그리고 진학사의 합격 예측입니다. 둘 다 쓰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측은 이걸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들 모르시는 숨은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최선의 학교, 최선의 학과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속성장 분석기입니다. 매우 직관적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잠깐만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속성장 분석기는 다음 카페에 가입 후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이 네이버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적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수능 기준으로는 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만원 가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구입하세요. 처음 구입하면 이 제작자분께서 바로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하시고 메일 보내신 다음에 꼭 스팸 메일함 확인하시고요. 모의고사, 학평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미리미리 받아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속성장 분석기는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엑셀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엑셀을 좀 쓸 줄 알아야 보시기 쉽습니다. 엑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주변에 엑셀 좀 잘 쓰시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금방 포인트만 알려주실 거예요. 고속성장 분석기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학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숭실대의 여러 학과를 쭉 나열해서 어느 학과를 갈 수 있고 어느 학과를 못 가는지 볼 수 있고요. 뭐 고려대 여러 학과를 쭉 나열해 놓고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 또는 학과만 쭉 나열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전국의 기계공학과만 본다든지 서울 경기권의 영어 관련 학과만 본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3만 원이 아깝지 않단 말씀 드렸는데요. 그냥 하나 엑셀 파일 보내주고 끝이 아니고요. 수능 직후부터 정시 지원 직전까지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메일로 매번 다시 보내주세요.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상 입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2025학년도의 경우 8차례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게 고속성장 분석기의 실행 화면입니다. 엑셀이 익숙한 분에게는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숭실대 여러 학과를 한눈에 보여준 화면입니다. 숭실대로 정렬하면 되는데요. 필터링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예상 점수 이상, 적정 점수 이상, 노란색은 소신 점수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합격 가능성이 한 50% 정도 전후고요. 그 다음에 뭐 옅은 녹색이나 진한 녹색은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색깔만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노란색이라도 사실 합격 확률이 많게는 한 20, 30%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첫째, 내 점수입니다. 여기 있는 게 내 점수인데 점수가 줄마다 다르죠. 그거는 학과마다 점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선택 과목도 다르죠. 그래서 내 점수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수능 점수를 입력하면 학과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 개발자가 만든 그러니까 결정한 어떤 적정 점수, 예상 점수, 소신 점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학부를 볼까요? 제 점수가 910.76입니다. 그런데 예상 점수는 917. 제 점수보다 높죠. 그 다음에 907. 소신 점수보다는 910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노란색입니다.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910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907에 가깝죠? 그래서 예상 점수를 예를 들어 50%라고 보면 아무래도 좀 합격 확률이 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노란색이라도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을 볼까요? 동일하네요. 점수 계산 방식은 똑같아 910.76인데 여기는 920, 911, 900이에요. 911 예상 점수보다 조금 낮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부보다는 전자정보공학부의 합격 확률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입시 결과입니다. 과거 5년 동안의 입시 결과를 쭉 나열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 점수가 아니고요. 점수는 뭐 수능이 그때그때 불수능일 때도 있고 물수능일 때도 있으니까 점수로 적어 놓지 않았고 백분위로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각각의 학과에 대한 나의 전국 백분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학부는 제가 15.9%인데 쭉 와볼게요. 과거 합격한 백분위를 보면 14, 13, 12, 10, 10이에요. 한 번도 15.9까지 간 적이 없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학부는 내 백분위로는 합격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자정보공학부 IT융합을 보면 마찬가지로 15.9인데 쭉 가보면 16, 15.92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내 백분위로 합격했네. 그 전년에도 됐네. 근데 그 전년에는 11이라서 힘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까 소프트웨어 학부보다는 전자공학부가 훨씬 합격 확률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수 누백, 그 다음에 기준 점수, 그 다음에 과거 입시 결과에 따른 백분위를 확인하시면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은 학교를 찾기가 쉬울 거예요. 노란색 컴퓨터 학부도 볼까요? 910인데 과거에 보면은 13, 13, 12, 9, 9예요. 이거 보면은 백분위만 놓고 보면은 아니다. 백분위는 15.9네요. 15.9니까 내 백분위로는 한 번도 합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학부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엔 국민대를 쭉 나열해 본 겁니다. 국민대도 똑같이 뭐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 디자인학과를 한번 볼까요? 내 점수는 706 정도인데 716, 710, 705. 705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분위를 봐도 14.75인데 13.11, 13.43, 12.38. 좀 엇비슷했던 적도 있지만 내 백분위로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건축학부 인문을 보면 16.7이에요. 누백이 다르죠?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학과가 좀 더 누백 기준에서 유리하긴 하다는 겁니다. 근데 16.7인데 합격 컷을 보면 16.21, 15.48, 12.6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학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옅은 녹색인 교육학과를 볼까요? 16.7인데 23, 19, 17이니까 합격 확률이 높겠죠. 점수로도 보면은 686인데 687 적정 점수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거의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수를 넘었다면 아마 짙은 초록색이 됐을 텐데 거의 짙은 초록색급인 과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엑셀에서 좀 오른쪽으로 가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별로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연계냐, 인문계냐로도 할 수도 있고 전공을 가지고서도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공 이름 중에 물리가 들어간 이름으로 나열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전공을 약칭으로 물리로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꼭 물리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권의 물리학과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고속성장 분석기 거의 90% 이상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학사 합격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있어요. 진학사에서도 제공하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제공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진학사가 제일 유명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금방 쓰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포인트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학사의 핵심은 칸수입니다. 한 칸부터 10칸까지로 합격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해 한 칸에서 4칸은 불합격, 5칸에서 10칸은 합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5칸, 6칸은 아마 추가 합격으로 표시되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칸수가 나날이 변하는데 얼마나 변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변화한 과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성적표가 나온 직후에는 5칸이었는데 정시 마감일 전날, 그러니까 예측 서비스 종료일 전날에 보니까 2칸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일단 크게 변하는 걸 아실 수 있죠. 심할 경우에는 6칸이 1칸이 되기도 한다 그러고요.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6칸이었는데 10칸이 되기도 합니다. 3칸이었는데 6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칸수를 하루하루 보면서 이제 일희일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추이를 보면 계속 이었던 데가 있고 오였다가 이었던 데가 있고 하면은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 직후부터 계속 보면 이제 달라지는데 일단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도 합격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런데 사실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백분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 각 과목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여러 요인이 있어서 많게는 백분위가 막 3, 4%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특별히 내가 오답을 한 게 아니, 뭐 잘못 표기한 게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 나오기 직전까지는 보통 논술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논술 공부하시고요. 이 합격 서비스는 수능 성적표 나온 날부터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칸수, 아까 이제 한 칸부터 10칸까지 있다 그랬는데 쉽게 생각하면 한 칸은 10%, 두 칸은 20%, 10칸은 100%,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맞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예측 변동 리포트라는 걸 보면은 이제 해당 학교, 해당 학과 또는 해당 단과대의 어떤 칸수별 합격 적중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국민대인데요. 국민대는 5칸인 경우에 75%래요. 그리고 3칸이면 29%라고 합니다. 7칸 나오면 99.3%라고 그러네요. 근데 인문계를 놓고 보면은 뭐 약간 달라집니다. 5칸이 좀 낮아졌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 지원하고 싶은 단과대, 지원하고 싶은 학과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칸수의 합격률을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격 예측 리포트에 보시면 이제 학교별로 좀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칸수별 적중률이었고요. 이거는 진학사의 합격 예측 적중률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예측한 거랑 불합격이라고 예측한 거가 맞았느냐 틀렸느냐인데 보시면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면은 건축학부는 거의 98.6%, 거의 100% 가깝고요. 해당 학교 전체를 보면 90.3%였어요. 근데 3개년 평균은 87.4%니까 아마 24년이 90% 정도였으면은 뭐 어떤 해는 한 뭐 80, 2, 3%였던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보시면 건대보다 한 10% 정도 낮아요. 예, 적중률이.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입결이 낮은 학교일수록 합격 예측 적중률이 떨어진다고는 합니다. 이제 보통 높은 학교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명확하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적중률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학교일수록 그냥 눈치 작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부산대는 보시면 뭐 의료학과는 70%대 17.8%고요. 하지만 전체 적중률은 오히려 국민대보다 높네요. 같은 부산대인데 이제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는 과가 있는데 여기는 93.5%더 높았습니다. 합격 적중률이.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 합격자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어떤 합격권, 추합권, 불합격권의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내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르지만 이제 백분위를 바탕으로 아마 당신이 2024년에 수능을 봤다면 이 점수였을 겁니다. 23년에 봤다면 이 점수일 겁니다. 22학년도는 이 점수일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점수가 표시가 돼요. 그 점수를 여기랑 비교해 보면 내가 취합권에서도 끄트머리인지 앞부분인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내가 혹시 수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최초 합격권에 갑자기 추합권에서 마지막 한 명이 급격히 점수가 운 좋게 확 떨어져서 합격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 해당 학과의 어떤 모집 인원이 매년 바뀌잖아요. 모집 인원도 볼 수 있고 경쟁률이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쟁률이 보통 그 정시 모집을 3일 또는 4일 동안 하는데 처음 3일 동안은 1대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단숨에 4대1, 뭐 5대1, 6대1, 심하면 10대1까지도 올라가고요. 이제 좀 입결이 높은 학교들은 소신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정시 지원 1일차, 2일차부터 바로 2대1, 3대1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좀 입결이 낮은 학교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는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추합 비율, 대충 추가 합격한 사람의 번호가 몇 번인지,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추합 번호를 받았을 때 몇 번인지를 보고 좀 가망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뭐 위에 거 같은 경우 보면 어쩔 땐 49번이었고 어쩔 땐 82번이니까 사실 일단은 기대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대 놓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진학사 합격 예측의 숨은 기능 설명입니다. 잊지 마시면 진학사 합격 예측도 거의 90% 이상 활용하실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술고사에 대해서도 하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논술고사는 많은 분들이 그냥 운에 맡기는 시험, 일단 지르고 보는 시험, 혹시라도 나한테 잘 맞는 문제가 나오면 운 좋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논술 보통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고사도 내가 붙을 만한 시험인지 아닌지,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할지 저 학교를 지원하는 게 확률이 높을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각 학교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건 아주대인데요. 아주대에서 기출문제 다 제공하고요. 또 모의고사 문제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답안도 공개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풀이과정을 유튜브에 올려놓는 곳도 있고요. 학교에서 안 올리더라도 좀 유명한 학교들은 학원에서 유튜브로 영상 풀이과정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논술 합격 점수도 공개가 됩니다. 컷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왼쪽은 건대인데요. 건대는 1000점 만점이었어요. 1000점 만점인데 논술 평균을 공개합니다. 근데 평균이긴 한데 논술은 아마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몇십 대 1입니다. 많을 때는 50대 1, 60대 1까지도 가다 보니까 합격자의 어떤 편차가 작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를 거의 커트라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 모의고사 있다 그랬잖아요. 기출고사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풀어봤는데 한 500, 600 나오는데 혹시 그날 나한테 잘 맞는 문제가 나와서 맞을지 붙을지 모른다? 희박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점수를 보시고 지원 학교를 결정하시면 좋아요. 오른쪽은 가천대인데요. 가천대는 총 15문제가 나오고요. 15문제 중에 지금 70% 컷과 90% 컷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충 12문제 맞으면 합격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는 11문제 맞으면 합격할 것 같고요. 이제 좀 점수가 높은 데는 경영학부는 12문제로도 떨어질 것 같고 13문제 맞춰야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학교에 논술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논술 지원 학교 고르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